자, 그럼 이제 다음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운 거는 빨리빨리 넘어갈 겁니다. 자, 직원 권익 향상이고 점수 3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자, 기준 1번 보시면 5대 보험이죠. 완납증명서 언제 출력하셔야 돼요? 지금 하실 필요 없고, 완납증명서와 가입증명서는 평가 통보 받으시고, 만약에 평가가 내일 받는다면 그 전날 출력하시면 됩니다. 지금 출력하셔도 아무 의미 없어요. 오로지 저 두 개만 평가 통보 받고 출력하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평가 기준 2번에 우리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는데 상위 10%, 20%는 가상금이 나온 기관들이 있어요. 아까 A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는 50% 이상을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써야 돼요. 근데 이번 평가는 아니죠. 다음 평가부터 적용된다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번 가상금을 2022년도에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매뉴얼이 적용이 됐잖아요. 이거는 인제 발표됐잖아요. 그러니까 26년에 가상금 받으신 기관들은 이 기준이 적용된다 보시면 되세요. 만약에 나는 가상금 안 받았는데요 하시면 어떻게 돼요? 충족입니다. 점수 인정돼 넘어가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기준 3번이 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대를 운영한다. 서류 만드셔야 돼요. 보고서부터 해가지고 표창장 넣고 사진 이거 한번 하는 거. 서류 만들어야 됩니까? 안 만들어야 됩니까? 면담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지제도 2개만 우리 요양보호사님이 질문을 할 때 대답을 하시면 돼요. 우리 직원이. 뭐를 대표적으로 보시면 돼요? 명절 지원. 우리 누구나 다 하는 거. 경조사. 그죠? 뭐 생일일 때 우리 기관에 맞는 것만 얘기를 하세요. 막 저거 평가하는데 보이겠다고 뭐 이상한 걸 더 만들지 마시고요. 이 2개만, 아니 2개나 플러스 우리 기관에 하는 것만 얘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기준 3번은 직원은 고충 절차를 알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는다. 자, 누가 또 질문을. 그냥 전체 물어볼까요? 자, 기관에 내가 고충이 있으면 고충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세요? 함에다 투척하면 끝나요? 촥. 아니면? 예, 저희 기관에서는 고충 처리함이 있기 때문에 고충 처리함에 고충 처리를 집어넣으면 원장님이 보고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저희 기관 안에는 고충처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고충처리위원회가 개최가 돼가지고 저와 상대방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 후 그거에 대해서 뭐 기간을 부여해가지고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것들을 공고하고 이거에 따라 고충이 해결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되나요? 대답할 요양보호사님 있어요? 그냥 저희요? 그냥 원장님한테 저희는 바로 가게 돼 있는데요. 이래도 돼요. 우리 고충처리 심에 넣어도 되고 단 시설장과 바로 면담으로 조치도 가능하다. 이런 거 한 줄 넣어놓으시면 그리고 요양보호사님한테는 그렇게 얘기라고 하셔도 돼요. 예? 그러니까 아까 누님 말씀드렸잖아요. 묵묵부단만 아니면 된다고요. 예? 기간에 우리 응급상황 대응도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이다, 재난상황 대응 매뉴얼이다 많이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복잡하게. 요양보호사님은 그 과정을 그럼 다 얘기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재난상황 때 요양보호사님은 어떤 역할 하세요? 저는 뭐 불이야 하고 저는 그냥 대표하는 거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간소하게 안기문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면담이라고 해놓고 가끔 원장님한테 가서 물어보기도 해요. 기관 운영하시면서 4년 동안 고충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적이 있냐고 물어봐요. 뭐라고 하실래요? 그럼 있었던 거 소리 꺼내라 그러면. 근데 4년 동안 하나밖에 없어요? 2개가 좋아요? 3개가 좋아요? 10개가 좋아요? 평가는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근데 한 번은 생각해 볼 만한 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실제 평가에 벌었던 거 얘기하는 중이에요. 내가 저기 뭐 하면 하나라도 만들어 놓으세요. 하나라도. 고충처리 이렇게 기간에 고충처리 서류 있으시죠? 그러면 뭐 하시면은 고충처리에 이렇게 하나라도 그냥 뭐 근로중인데 이말수 어르신 맨날 욕하고 때리고 폭행하고 막 하려고 해가지고 요양선생님이 너무 힘들어서 나 일 그만두겠소 하니까 내가 해결해 볼게. 예? 이런 거 쓸 때도 어려운 거 쓰지 마세요. 이런 거는 소위 말해서 아까 인지에 관계된 거는 우리가 해결이 좀 된 걸로 써도 이게 됐다 못 됐다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평가관들이. 근데 다른 걸로는 찾아낼 수 있으니까 요런 정도로 좀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고요. 나 고충 처리할 때 이런 장기 종사자 고충 사례 면담 자료도 넣어놔 드렸어요.
공단은 평가 때 자기네 자료를 쓰면 어떻게든 점수를 그냥 주는데 자기네 자료 안 쓰면 감점 실린 평가관도 있었어요. 저희 노인 인권보호 때 공단 자료 안 썼다고 예, 감점 시킨 평가가 나타나가지고 그 뒤로는 또 공단 자료 열심히 찾아 넣습니다. 제가 일단 최대한 찾아서 넣은 거예요, 자료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평가지표 7번 직원 권익보호입니다. 점수 2점이 배정되어 있는데 자, 포스터 이제 찾아놨습니까? 공단에서 주겠죠? 그죠? 언제 줄까요, 이거? 포스터면 어떻게 막 이렇게 크게 붙여야 돼요? 현수막 형태? A4 형태? 그냥 붙어 있으면 돼요. 칼라로. 예? A4지로 그냥 붙여놔도 됩니다. 이거는 제가 뭐 굳이 이거는 뭐 포스터를 현장에 게시 하시는 거니까 이거는 제가 안 넣어드릴까 하다가 여기까지 넣어드렸어요. 너무 많이 넣는다고 뭐 저번 대구교육 끝나고 한 소리 먹긴 했지만 들어가시면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냥 출력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넣어놔 드렸으니까 그거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준 3번이 보시면 모든 수급자 보호자에게 급여개 시일까지 폭언, 폭행, 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을 포함한 내용을 문자로 안내해야 되잖아요. 문자 보내셨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여기서 모든 수급자니까 1월 1일 이후에 현재 서비스를 그러니까 입소하고 있는 어르신은 모두 대상일까요? 신규 수급자만 대상일까요? 모든데? 모든 수급자. 그죠? 신규죠. 그래서 상세 매뉴얼 들어가면은 신규라는 게 나오는데 저는 저희 거래처에 전 수급자를 하게끔 했어요. 왜냐면 이게 해석하기 나름에게 약간 변형될 것 같아서 1월 달에 명절도 있고 우리가 보호자한테 문자든 한번 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명절에 우리가 왜 또 전화해야 됩니까? 평가 45번에 있는 서비스 만족도 유선 항목 때문에요. 그죠? 그 항목은 누가 누구한테 언제 어떤 내용의 전화인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내가 몇 점 받은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1월 달에 해야 될 업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보호자한테 전화하셔가지고요. 문자든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죠. 보호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보건복지부 평가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공단에서 전화 오면 저희 기관이 다 잘해준다고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6개를 질문을 외우게 하면 보호자가 전화 끊을 수 있으니까 그냥 다 잘해준다라고 제가 아까 이 스피커 때문에 가서 한마디 했거든요. 그때 이제 원래 장비가 그런 걸 이해하세요 하길래 제가 아까 순간 확 열이 올라올 뻔해가지고 왜냐하면 저희도 여기 거의 돈을 많이 내고 대여를 한 건데 자 문자를 보내실 때는 자 보세요. 요양원 전 직원들은 어르신에게 도움을 드리는 직원입니다. 누구에게 감정을 소등하시지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상호 존중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어르신에게 어르신이 우리에게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는 마음이 서비스 시작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 한번 보내시면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또 그럼 질문 들어갈게요. 보호자가 없는 어르신은 여기 분명히 모든 수급자라 그랬죠. 보호자 없으면요. 어르신한테 준 걸 어떻게 확인해요, 평가관이? 아, 사진. 그죠? 예, 자료 좋습니다. 자, 보세요. 메모 한번 해보세요. 이거죠. 상호 존중 자료랑 이따가 연명의료제도 있거든요. 이거랑 노인인권보호자료 이 3개는 물론 평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은 이 3개는 되도록 출력하셔가지고요. 어르신 개인 사물함에 3개를 다 넣어놔주세요. 그러면 이 항목이 설사 보호자의 문자를 보냈네 안 받았네 해도 우리는 보호자 또는 수급자잖아요. 우린 수급자에서 현장에서 그럼 중개돼요. 그럼 인정이 됩니다. 내가 힘들게 뭘 만드는 거라면 안 하겠는데 출력하셔가지고 개인 사물함에 넣어주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얘도 충족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인권침해 대응지침 아까 매뉴얼 이런 거는 면담은 말씀드린 대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아까 저번에 며칠 전에 보니까 지랑상 노력 이거 8번인데 보니까 뭐 경영실태 인권지피가 뭐 수정됐다고 나오는데요. 예, 어차피 점수 못 받고요. 자, 지랑상에서 우리가 점수 받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인건비 지출은 가능하겠죠.
치매 전담실 전문 요양실 운영한 기간만 해당돼요. 아니면 감점이죠. 경영실태는요? 많이들 하셨나요? 대구는 많이 손들더라고요. 안 했으면 감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0.2점이거든요. 괜히 여기에 목매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또 24년도 것까지만 확인하고 끝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래도 가치점 할 때 감점 생각하시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는 인건비 비율과 보수교육. 그 다음에 친환경 경영. 자, 친환경 경영에 보시면 우리가 뭘 하면 돼요? 예시를 들어준 게 기관 내 절수 수도꼭지 설치했거나 재활용품 활용한 프로그램 소득을 만들거나 태양열 온수기 설치, 태양광 발전기 설치 등을 했다면 이 중에 하나라도 하면 점수를 드리니까요. 아, 우리는 저기 중에 뭐가 가능할지를 보세요. 근데 가능 안 하면 괜히 또 0.1점에 돈을 막 투여를 하지 마세요. 0.1점이에요, 이거. 예? 고충 처리함에, 아, 깜빡아 넘어갔는데, 고충 처리함 초록 지붕이세요? 빨간 지붕이세요? 빨간 지붕? 아, 여긴 또 빨간 지붕이 맞네? 보통 뭐 빨간 아니면 초록인데, 고충 처리함 써 있어야 됩니다. 건의함 인정 안 해요. 건의함으로 해놓은 기관들 가보면 있어요. 건의함 인정 안 합니다. 고충 처리함으로 바꿔야 되고, 열쇠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꽂아놓으면요. 감점 맞습니다. 평가 당일날은 열쇠가 꽂혀 있으면 감점을 맞아요. 그것 좀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질항상 노력은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 주세요. 0.2, 0.2, 0.2, 0.1, 0.1, 0.1이래요. 자, 평가지표 9번 안전하고 쾌적한 3점 배정되어 있고요. 이 항목은 1번은 뭐 어차피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던 자동 개폐 설치되어 있으면 되는 거고요. 3번은 수급자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한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도 면담으로 진행하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4번에서 안내 표지판과 위치도 피난 안내도 부착은 이건 예전부터 있던 거잖아요. 제가 넣어놓은 거에도 있으니까 출력해서 각 층별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관이 4층으로 돼 있으면 게시물은 무조건 각 층에 똑같이 게시해야 됩니다. 안내도만 층에 맞게끔 하시는 것도 상관없지만 나머지는 다 게시를 각 층별로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남은 건 2번인데 면담이죠. 한번 정말 멀리 떨어져 볼게요. 근데 여기까지밖에 못 와요. 자, 보시면 환기 수칙에 따라 환기를 실시하고 실내 환기 1일 점검표를 비치하는 거잖아요. 근데 면담으로 확인하겠대요. 면담으로. 자, 원장님 환기 수칙에 따라 환기를 실시하고 실내 환기 1일 점검표를 비치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환기 수칙을 만들어 놔야 돼요. 환기 수칙 만드셨나요? 그럼 안 드려도 되겠다. 됐어. 아, 받으셨으면 된 거고요. 자, 이 항목에서는 여기 보시면 환기 수칙이 있으시면 돼요. 환기 수칙은 넣어놔 드렸으니까 그 대신 저는 우리 원장님들 제가 컨설팅 해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꼭 읽어보시고 우리 기관에 있는 장비인지 없는지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평가 기준에 맞게끔 만들어 놓은 거 이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1일 점검표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많아요. 기관에 원하는 형식 형태로 하시고 얘는 누적 기록을 안 봐요. 그러니까 왜 예전에 우리 분말 수화기에다가 코팅하고 꼬리줄 달아가지고 매달아 놨잖아요. 지금 그렇게 만들어 각 층에 붙여 놓으세요. 그리고 잠깐 깜빡했다가 평가 통보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 열심히 매직으로 동글동글 하세요. 지금부터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지금은 빨리 다른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얘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누적 기록을 안 봐요. 실내 환기 점검표는 우리가 1일 점검이나 위생 점검 일지 같은 경우는 직전 4년치를 다 보잖아요. 그건 누적 기록을 보는 거고요. 누적 기록을 안 보는 거는 평가가 온 그 주 거만 기록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누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진짜 이쪽으로 오면 소리 나나? 자, 그리고 여기에 우리 공단은 자기네 거 안 쓰면 뭐라 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실내환기 질관리형 자료를 다 넣어놔 드렸어요. 공단 거다 싶으면 출력 다 하세요. 종이 아깝다 생각하지 마세요. 다 넣어놔 드렸으니까 예, 이런 것도 출력해서 보세요. 또 요거 기반으로 저도 내부 환기 수칙을 만든 거니까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낙상 예방 환경 조성입니다. 점수 3점 배정돼 있고요. 이 항목에서는 뭐 어차피 안전손잡이는 다 하고 계실 거고요. 미끄럼 방지 처리도 다 돼 있으실 건데 뭐 문턱도 마찬가지실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 항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낙상 위험자와 낙상 고위험자를 나눠야 되죠. 무슨 기준으로 나눠야 돼요? 낙상 측정, 낙상 위험도 측정 점수 몇 점? 아니에요. 이 항목은 낙상이라서 네, 15점이죠. 낙상 측정 도구 15점 이상일 경우는 그래서 매뉴얼표 보시면 이게 있는 게 15점 이상인 자는 고위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상에다가 이제는 낙상주의만 붙여놓으면 감점을 맞아요. 낙상 측정에서 2025년 이후부터 15점 이상인 자들은 얘를 붙여야 돼요. 고위험자라고. 이거 붙이실 때 하나 더 추가해 붙이시는 게 평가 매뉴얼의 욕창 예방인 관리에 보면은 요양보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요양보사님, 기관의 욕창 고위험자가 누가 있습니까? 첫 번째, 그럼 요양보사님에게 이름을 달달 외우게 한다. 2번, 아니다. 낙상처럼 표지를 붙이자. 침상 위에다가 낙상 고위험자 붙여놓으시라고요. 낙상 위험자. 왜냐하면 우리 기준으로 욕창이 18점 이하자면 위험자고 12점 이하자가 고위험자는 우리는 아는데 요양보사님들한테 그 기준을 외우기 하긴 힘들다고요. 그러면 그냥 침상에 우리 붙여놓으 있으면 요양보사님 아, 이분은 낙상 위험이네? 이분은 고위험자네를 그러고 한 몇 달 지내다 보면 그분이 알게 돼요. 그잖아요. 어차피 희망방, 사랑방 이렇게 전부 자기 담당해서 돌아다니시니까. 그러니까 표지를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표지를. 그래서 욕창도 욕창 고위험자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이 항목에서는 크게 뭐 어려운 거 없고요. 나머지 이런 자료들도 다 낙상위험 자료도 넣어드렸는데 이 자료 어디 들어가 있을까요? 급여 제공 지침에 있겠죠. 급여 지침 13개에는 낙상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지표 보시면 급여 지침에 보면 무슨 자료는 어느 평가 항목에서 보고 이 항목은 저기에서 본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면 어쨌든 거기에 다 포함돼야 됩니다. 자, 재난 상황입니다. 점수 2점 배정돼 있고요. 재난 상황 대응은 교육이 인정되나요? 교육? 얘는 훈련이죠. 훈련과 교육의 차이는 뭐예요? 우리 필수로 사진을 넣어야 되잖아요. 훈련 사진은 뭐예요? 이거죠, 이거. 이거 대피하는 모습. 교육은요? 지금 이 모습이죠. 그죠? 근데 코로나 때는 교육이 인정됩니다. 코로나식 정규 지침인 2024년 5월까지는 교육으로 하셔도 인정을 해요. 자, 여기 보시면 코로나19 어쩌고저쩌고 나오시는데요. 여기 보신 것처럼 수급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문제점에 대한 교육 및 토론 형식으로 해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라고요. 코로나 때 어떻게 훈련하셨어요? 더 대답 못 하실 수 있어요. 대답이 애매해진다고요. 저번 재가경평가 때 박문희양 원장님들한테 직원회의를 어떻게 다 모으셨으니까 그 원장님이 대답을 못 하시는 사태가 와요. 왜냐하면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내가 인정하고 있잖아요. 지금에 와서 그걸 처벌하진 않겠지만 평가관들이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교육사진을 넣어놓으시면 되잖아요. 우리. 그래서 코로나 정의침에서 2024년 5월까지는 교육사진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네, 재난 상황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사진이 이제 꼭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는 사진은 흑백 칼라. 칼라는 걸릴 수 있으니까. 예? 칼라 사진은 가뜩이나 요양원 옷들이 비슷한데 이거 한 번에 찍은 거 아니에요? 의심한단 말이에요. 평가관들이. 그래서 흑백 사진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예? 사진 크기는 그죠? A4지의 한 8분의 1 정도. 사진을 크게 하면 또 걸릴 수 있어요. 예? 막 봐요, 평가관들이. 그 다음에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 뒤에 달력과 시계를 주의하세요. 예? 달력과 시계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평가관이 그걸 봐요. 예? 그러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나머지는 재난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없으세요. 제가 지금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열어드려서 자료를 안 드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재난상황 폴더를 여시면 기본적인 형태는 물론 여기 있는 게 다는 아니더라도 재난상황 뭐 보고서라든가 이런 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매뉴얼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평가기표 12번 시설 안전입니다. 점수 2점 배정되어 있고요. 이 항목 같은 경우는 기존이랑 차이가 없어요. 기존의 소화설비 항목이랑 전기가스 항목이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이랑 똑같지 뭐 소화설비 매월 점검, 그 다음 전기가스 연 매월 점검 이건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서식은 드린 거 있기 때문에 하셔야 되고 밀린 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전산으로 하셨다면 입력하셨을 거고 안 됐다면 출력해서 동그라미 열심히 치셔야 돼요. 매월. 근데 연 점검은 한전이나 가스공사라든가 법적 그 지정된 업체 것만 연간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건 제가 유튜브에 조금씩 예전에 올려놨다든가 제가 유튜브에서 안 지워놓은 건 지금 매뉴얼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저번에 유튜브 영상 절반을 내가 내렸거든요. 제가 예, 절반을 내렸더니 근데 그걸 내린 게 이제 매뉴얼이 혼선이 옵니다. 지금도 혼란스럽거든요. 2021년 매뉴얼과 코로나 한시정적 매뉴얼과 25년 매뉴얼 3개를 갖고 지금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유튜브에 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보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평가지 13번에 수급자, 보호자 참여 강화입니다. 이거 점수 3점 배정돼 있고요. 우리 수급자, 보호자 상담을 분기별 한번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신규 수급자만 좀 바뀌었죠. 매주 한 번씩 써야 되는 건데 자, 상담 일지를 개인 편철에 보관하세요. 아, 이게 전산에다 넣어놓으셨겠구나. 그죠? 전산이 아닌 기관들은 개인 편철에 넣어놓으시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평가관이 긴말자 어르신의 상담 일지를 보여주세요 하고 제일 먼저 보는 게 36911 봅니다. 분기 한 번씩 했는지. 그리고 평가 필수 내용만 들어가면 감점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복지사님들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냐고요? 내용만 듣는데 워낙 힘들어 하시니까 이거 보여드리면 야, 저거 갖고 어떻게 점수를 받아? 뭐 다들 그 얼굴들을 많이 보여주세요. 저한테. 자, 상담일지입니다. 자, 긴말자 어르신 상담일지 요 정도 쓰면 어떠세요? 끝. 끝. 글씨 14포인트예요. 한 3줄 되나요? 인정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평가에서 상담일지 할 때 항상 보면 충실하게 기록하라고 나와요. 목욕일지를 쓸 때도 충실하게, 이번에 야간보호 인계인수 할 때도 충실하게. 그게 근데 웃긴 게 주관적 기준이 돼버려요. 평가관이 바라봤을 때 2줄이 안 된다는 평가관이 있고요. 인정해준 평가관도 있어요. 애매해요. 근데 이 상담에는 그런 말도 없어요. 뭐냐면 무조건 분기 한 번 했냐, 상담 내용, 상담자, 누구랑 관계, 필수 항목만 들어가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이제 돌아가서 직전 22, 23, 24 우리가 볼 거 아니에요. 야, 빠져서 어떻게 하면 혼합하시라고요. 전산으로 하고 우리는 수기로도 합니다. 수기는 아니죠. 한글로도 따로도 합니다 해가지고 보완된 걸 막으시라 이거예요. 아니면 전산에 입력하실 때 너무 내용에 맞춰 넣다 보면 얘가 진도가 안 나간다고요. 예? 일단 369, 12 분기 한 번을 맞추시라 이거예요. 예? 나머지는 평가관이 넘어가는 평가관이거나 아 이게 내용이 조금 저기 하신데 앞으로 좀 더 채워주세요. 아니면 25년 거를 충실히 쓰시면 돼요. 그러면 평가관이 개선했다고 감점을 안 시켜요. 아, 그런 식으로. 근데 제가 가끔 상담일지 안 한 기관들 이렇게 해드리는데 감점 받은 적은 없어요. 네. 네? 아니, 상관없으세요. 케어포에도 어차피 상담일지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캐땡이 됐든 엔젤이 됐든 굿이 됐든 기타 많은 업체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상담일지를 입력한 게 있다면 저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전산으로 보여주시든가 아니면 우리는 출력물로 갈 거냐 그걸 정하시라 이거예요. 제가 여기서 무조건 출력하라 전산으로 가라 말은 못 드린다고요. 단지 저희 거래처에 저는 매일매일 쓰는 기록지를 제외하고 저는 출력을 하게 해요. 양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은. 자, 상담일지 이런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요. 상담일지를 하고 자, 상담 결과 수급자 또는 보호자 의견을 연일에 급여에 반영하는 건 전산에서 연동되시죠? 네, 연동 결과 적어 놓으셨을 거고 그게 아니시면은 이 부분도 상담 결과를 하실 때 언제나 말씀드리잖아요. 반대로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담일지를 그냥 우리 전산을 안 하는 기관들은 근데 이 상담 결과도 제가 대구 때는 큰 얘기는 안 했어요. 전산에 하셨다고 하길래 저도 시간이 촉박해서 그냥 아 그렇게 하세요 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저번 재가기간 때 평가를 보면 전산에 단순 입력하면 감점을 많이들 맞았어요. 그거를 조치한 기록까지 다 확인해요. 조치한 기록은 뭡니까? 급여지원 기록지, 간호 기록지, 프로그램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을 진행했어요. 근데 보호자가 예를 들어서 뭐 어르신이 다른 어르신이랑 같이 하고 싶은데 왜 우리 어르신은 따로 해줘요? 좀 같이 좀 해달라고 했어요. 상담 결과를. 그러면 우리가 상담 결과 아마 전산에 입력하셨을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실제 집행한 기록까지 다 본다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요. 만약에 전산이 아닌 기관들은 돌아가서 급여지원 기록지에다가 한 줄 적으시면 돼요. 3월 6일 상담 결과 오늘부터 프로그램을 B그룹으로 진행하기로 함. 이런 거 적어놓으시라고요. 거기까지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상담 결과를 넣었어. 소위 말해 방문 요항에 가산 업무 수행 일지라고 있거든요. 그게 이 개념이에요. 업무 수행 일지 쓰고 결과만 쓰면 인정을 안 했어요. 이거에 대한 조치 기록을 다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분기별일의 소통, 보호자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소식지 하시나요? 자, 첫 번째 소식지 하시면 매월? 분기? 영수증, 등기 영수증 갖고 계시죠? 우편 영수증. 없으면 인정 안 해요? 전산으로 보내셨나요? 전산으로 보내도 그 증명을 봐야 됩니다. 평가관한테. 네? 내가 근데 봤더니 안 보낸 게 있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빨리 보내도 옛날 건데. 네? 서면으로 받든가. 그죠? 야, 코로나 기간 때 서면으로 와요? 보호자가? 어떻게 온대요? 그럴 때는 보호자 회의로 그냥 막아버리시라고요. 보호자 회의는 몇 명 이상이면 돼요? 없어요. 그냥 원장님과 보호자 둘이서 스타벅스나 메가커피 가셔가지고 보호자 회의 한 것처럼 하시라고요. 보호자 회의 만들 때도 우리 원장님들이 제가 기관 가면 사례 관리나 이런 것도 우리 복사님들이 내용이 저보다 어마어마해요. 제가 보면 와 내가 이걸 갖다가 내가 좀 쏘고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들 잘 쓰세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는 누구든 이 정도는 쓸 수 있게끔 만들어요. 보호자 회의 공지 한 건 힘든데 회의 참가해 고마워요. 자, 기관 운영 의견 있으세요? 크게 없는데요. 어르신 안전에 생활 의견은 뭐 있으세요? 그냥 어르신 잘 관리해 주세요. 근로자 감염에 대한 의견 있으세요? 마스크만 잘 쓰세요. 네, 오늘 회의 마치겠습니다. 끝.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보호자 간담회라고 했지 저기에 무슨 내용이라고 있나요? 사례관리 회의처럼 참여자에 대한 의견을 반드시 기록하란 말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자꾸 그건 또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가 끝나면 아까 카드라 통신 터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카드라 통신이 주로 어디서 터지냐면은 제일 큰 기관의 등급이 높은 기관에서 이 얘기들이 내려와요. 근데 그 기관들은 그걸 그렇게 할 인력들이 되거든요. 인력 원래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거를 밑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복사가 터지고 문제가 터져요. 그럴 바에는 내용을 간소하게 가시라고요. 줄여도 돼요. 내용을 많이 쓴다고 점수를 더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밀린 거를 아까처럼 야 우리 보니까 야 5월 달에 소식지 보낸 게 없네. 그러면 보호자 회의를 한 걸로 커버를 하시라 이거예요. 다 인정을 하잖아요. 지나간 거. 예? 그래서 보호자 회의를 이런 식으로만 하셔도 되고요. 네, 없어도 됩니다. 네, 사진은 없어도 됩니다. 우리 사진은 재난 상황 빼고는 없어요. 재난 상황만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평가집 14번에 가정 및 지역사회 교류입니다. 점수 2점 배정돼 있고요. 자, 이 항목이 원래는 우리가 지금 원래는 우리가 참여하는 거는 한 번이고 개최하는 게 두 번이었어요. 2024년까지는. 2025년도에는 이제 분기별 한 번 참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지역 중에 참여 개최를 분기에 한 번 해야 돼요. 이게 바뀐 건데 이거 하셨나요? 2024년까지? 이럴 때 코로나 한시적 정기침을 알면 좋은 거예요. 2024년 5월까지 계획서하고 규정만 있으면 안 해도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이번에 공단 교육할 때 이 코로나 정기침을 공단에서 얘기를 많이 해줄 줄 알았는데 얘기를 물어보니까 광주 가서도 물어보고 대구에서 물어보니까 거의 잘 안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나오냐면 경계 단계 이상에서는 지역사회 행사 참여 또는 보호자 지역주민 참여하는 행사 개최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계획, 그래서 아까 제가 계획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몇 년 몇 월에 어버이날 행사 5월 8일 할 거야. 이게 계획이죠. 그 다음에 실시 연기. 야 그러나
우리가 감염병 예방관리 지침, 우리 기관의 감염병 예방 지침으로 인해서 개최를 못할 것 같아 라는 내 외부, 그러니까 우리 것도 되고 지자체 것도 되는 거예요. 그것만 넣어놓으면 기관의 조치하는 종합병 내균 확인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22, 23, 24 지역사회 개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걸 만들어놔도 웃긴 거예요. 코로나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우리 코로나 때 요양원은 요양무사님들 나가서 친구랑 밥도 못 먹겠는데, 예? 무슨 지역사회 행사가 어디 있었어요 그때? 예? 만들어 놓으면 그게 더 의심삽니다. 이거. 그러니까 차라리 계획서만 넣으시는 게 좋다 이거예요. 뭐냐면 만들어 놓으신 기간은 다 좋은데 평가관이 코로나 때 이런 행사는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물어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대답 문구를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특히 22년도 때는 정말 극한 상황에서 뭔 행사를 하면 안 됐잖아요, 우리. 말씀드린 요지는 이런 뭐 행사해가지고 우린 지역사 행사 이렇게 하려는 규정과 연간계획, 우리 상반기 행사하고 참여하고 하반기에 뭐 할 건데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못한 거예요. 못한 거에는 여기 뒤에다가 A4 하나에다가 그냥 이런 말만 쓰시면 돼요. 예, 뭐 예를 든다면 2028년 5월 8일 개최 예정인 지역사회 행사 개최는 본 기관의 감염병 예방 지침에 의거 외부인 출입이 불가로 인하여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나는 적으라고 얘기했는데 적는 분은 몇 번 안 보이시네요. 자,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적고 그걸 보여주시면 개최 계획이 있죠. 취소 사유는 우리 기관 내 감염병 예방 관리예요. 우리 좀 이따 보면 감염 관리에 보면 우리 감염병 예방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국가 재난에 대한 감염병과 기관 내부에 대한 지역 내 거기에다가 요 문구 한 줄을 넣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코로나 감염병이 경계 단계 이상이면 외부인은 아예 못 와. 촉탁이 선생님 한 달에 몇 번 와야 돼요? 코로나 때도. 왜요? 왔어야 됐잖아요. 직전 매뉴얼이 적용되니까. 그잖아요. 단 코로나 때 우리 기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본 기관의 감염병 지침에 의거 외부인 방문이 출입이 불가할 경우에는 촉탁이가 안 와도 인정합니다라고 이따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관의 감염병 예방이 중요한 거예요. 지침이.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침에 그 문구를 넣으시라고요. 그러면 촉탁이도 2024년 6월부터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한 달에 2번 오는 거. 그러니까 지역사회 행사 개차 만드실 때는 생일잔치는 안 되죠. 쟁여롱잔치는 돼요. 생일잔치는 안 되죠. 100셋에서 만들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케이크 놓고 하실 거잖아요. 제목에 따라 되고 안 된다고요. 오늘 김말순 여사님의 78번째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이건 안 되는데요. 우리 기관 어르신의 100세 세상 만들기 같이 꽃갈모 쓰고 케이크에서 다 같이 사진 찍으면 그건 또 인정해요. 제목 자체가 의미가 다르잖아요. 하나는 한 어르신에 대한 생일만 축하한다는 거고 100세 세상 만들기나 재롱잔치나 이런 거는 뭐예요? 우리 어르신의 장수를 기원하겠다. 이 의미는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관 가면 생일잔치 사진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 사진을 내가 활용하고 싶으면 제목을 바꾸라고요. 제목을. 생일잔치가 아니라 뭐 장수마을, 100세 세상 만들기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평가법 번호 15번 수급자에 걸립니다. 점수 3점 배정되어 있고요. 이 항목 같은 경우도 파란색이 많지만 기준 1번은 우리 커튼이죠. 침실에 침상마다 커튼 설치하라는 건데 올해까지는 칸막이가 인정됩니다. 칸막이. 근데 이것도 제가 공생기관들한테는 그랬어요. 가성비 생각하고 고민을 많이 하시라고요. 그잖아요. 점수 이게 0.5점이었나 1점이었나 할 겁니다. 자, 2번 같은 개인정보 자료를 적정하게 관리한다. 평가관이 우리 개인정보 어디다 보관해야 돼요? 보관함, 캐비넷 넣어야 되죠. 평가관이 전화가 왔어요. 아, 원장님 내일 이제 평가 나가니까요. 저희 평가 번호대로 좀 깔아주시고 평가 준비 좀 부탁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쌩하고 잠궈두고 열어주지 마세요. 작년에 저희 거래처가 이 말 따랐다 감점 맞았어요. 평가관이 와가지고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다 꺼내놓으시면 어떡하냐요.
대부분 평가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아, 이거 번호대로 이렇게 좀 쫙 깔아놓으세요라고. 깔아다 감점시키길래. 예, 그 원장님이랑 둘이 같이 통하면서 욕을 하긴 했는데 절대 열어놓지 마세요. 다 잠가놓으세요. 우리 이런 테이블 있죠? 책상 위에도 아무것도 없게 하시는 게 좋아요. 종이가 개인정보 관계된 게 나와 있으면 그냥 감점이에요. 만약에 공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넣어둘 데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박스에 넣어서 차 트렁크에라도 갖다 놓으세요. 당일날만큼은. 다 치우셔야 돼요. 운영규정 서류 빡세게 해가지고 1점. 야야 서류 잠금장치 안 넣고 안 되겠다 차에 넣어놔라 1점. 뭐가 더 편하세요? 그죠? 편한 거 일단 점수를 먼저 받으시라 이거예요. 그게 2번이고요. 열쇠 다 열어봅니다. 오자마자 어떤 평가관은 열쇠부터 열어보고 있었어요. 잠금장치가 고장이 났나 안 났나. 열쇠 꽂혀 있으면 바로 감점입니다. 열쇠. 그래서 열쇠 부분 주의하시고요. 자, 3, 4번은 우리가 CCTV 내부 관리 계획은 다 쓰릴 때 있으시죠? 맞나요? 안 돼 있으신 분. CCTV 내부 계획 없는 분 없으세요? 아, 그 손든 분만 제가 드릴게요. 다 있다고 했어요, 나 저분 저 회색 티 입으신 분만 제가 봤어요, 지금. 예?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있죠. 운영 규정을 우리가 통상 제가 운영 규정 기간에 있으세요? 그럼 다 있대요. 왜냐고요? 기간 오픈할 때 필수설이었으니까. 근데 그게 평가 기준에 맞아요? 잘 생각하시라고요. 내가 만약에 펫세트 CCTV 저 내부 관리 계획이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거라면 평가 기준에 맞나 보시라고요. 평가 기준에. 운영 규정도 그래서 감점들을 초반에 엄청들 많으셨어요. 처음 평가 시작될 때. 예전에 10몇 년 전에. 저도 어느 순간 이거 하다 보니까 제가 광주 가서 교육하는데 저보고 광주 그 회장님이 아니 이렇게 어린 분이 오셔서 교육하면 어떡하냐고 화를 내시길래 저 올해 49입니다. 그때 저를 한번 이렇게 쓱 보더니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는 어리진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도 계시는데 어리게 보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자 영상정보관리 대장입니다. 이것도 멀리 오셨으니까 드릴 테니까 평가 기준에 맞게끔 제가 한 땀 한 땀 안 들었어요. 웬만해서 보기 힘든 10포인트입니다. 웬만해서 만들기 내용 늙게 많아가지고 보시면 우리 기간에 맞게끔 어디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 거 이거는 뭐랑 맞아야 돼요? 우리 롱톰에 로그인하면 그 왼쪽에 보면 우리 공지사항 있고 뭐 교통편 주차나 입력하고 하는 데 있죠? 거기에 보면 우리 CCTV 현황 나오죠? 걔랑 얘가 맞아야 돼요. 예? 걔랑 얘랑 틀리면 안 됩니다. 그 둘 중 하나 감점돼요. 정보기계 시험목이 감점이 되든 얘가 되든 하니까 꼭 2개 맞춰주세요. 너나 드렸는데 읽어보시고 여기에 정장 뭐 CCTV 뭐 장비 기능 이런 성능은 전 모르니까 그런 거는 기간에 맞게끔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너나 드렸고요. 총 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 기준에 맞게끔 관련 서식도 다 넣어드렸어요. 출력해가지고 필요한 거 쓰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펫세트로 텔레비전 영상 정보에 대한 내부 계획에 대해 모든 직원에게 연일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면담이죠. 서류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다. 면담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면담 안기문 준비하시면 되세요. 면담 안기문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 요양보사님 펫세트로 교육 받으셨어요? 뭐라고 하셔야 돼요? 언제 받으셨는데요? 올해 원장님 불러서 교육 받았어 하시면 되죠. 예? 그죠? 무슨 내용 가서 아니 CCTV 아무나 못 본다던데요? 됐죠? 아니 뭐 저런 게 다 있어 하셨어요. 지금 저를 보고 강사가 뭐 저렇게 성의 없어 말이. 제가 정말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방문요양 때 요양보사님이 방문요양은 거 많잖아요. 정말 요양보사님이 이 정도 되는 기간도 있어요. 그럼 막 그때는 막 사진 찍을 때니까 뭘 해도 안 돼요. 교육을 어떻게 해도 정말 이렇게 한 줄로 외우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양보사님이 그때서야 이제 그거는 이러시더라고요. 아니면 요양보사님이 알겠다고 하고 안 외워요. 예? 그래서 우리 평가 당일날은 근무 조정도 하잖아요, 우리가. 근무 조정도 하셔야 돼요. 야, 저 요양보사님 도저히 대답 못할 것 같은데 하면 조정을 해야 됩니다. 진짜예요. 예? 그런 거 생각하시는 거고요. 자, 평가지표 심리학과 개별욕구 존중입니다. 점수 2점인데 이 항목은 우리가 공동생활 과정은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상담실 없어서 좋아해줬더니 얘가 생겼어요. 예? 상담실이 없어서 좋아했더니 얘가 생겼어요. 취침시간 이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죠? 공간, 별도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프로그램실 되나요? 돼요. 답인도 Q&A 된다고 나왔어요. 다른 어르신의 취침을 방해하지 않아야 된대요. 그래서 조용히 프로그램실에 우리가 또 뭘 설치해야 됩니까? 이런 별도 공간에는 인터넷이 무조건 돼야 돼요. 그리고 어르신이 TV 볼 수 있게 해야 돼요. 컴퓨터도 모든 설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럼 다 좋아요. 뭐 정보하면 사무실에는 컴퓨터 하나 평가 당일날 꺼내놔야죠. 프로그램실에. 예? 꺼내놨어요. 그러면 다른 어르신의 때마침 우리 프로그램실이 침실 옆에도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텔레비 소리? 헤드셋을 조용히 갖다 놓으세요. 헤드셋. 예? 이해되셨나요? 그렇다고 뭐 공간 하나 만드실래요? 공간? 돈이 더 들잖아요. 공간, 이거 원래 별도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다빈도 Q&A 이번에 나온 게 2020 12월 21일인가 24일에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프로그램실이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공간이 있다면 그 공간에 하시고 없다면 프로그램으로 하세요. 그리고 아니 여기다 하면 어르신 취침에 방해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헤드셋을 어르신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라도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시설장님에게 물어봅니다. 목욕급여를 제공하는 시간을 조정하는 걸 어떻게 시설장님은 해결하고 계십니까? 물어봐요. 시설장님 대답해야 됩니다. 시설장님 면담하고 따로 체크해야 돼요. 자, 수급자 면담, 목욕에 대해서 어떻게 유동적으로 서비스를 기관에서 하고 계십니까? 뭐라 하실래요? 예? 네, 조정합니다. 어떤 식으로 조정하시는데요? 정보하면 매뉴얼대로 읽으세요. 나오잖아요. 기준 이번에 수급자가 특이사항이거나 또 수급자가 요일 때나 시간에 목욕을 요구하면 저희가 그렇게 바꿔서 제공합니다. 매뉴얼에 나와 있죠. 기준 2번에. 자, 평가지표 17번 야간보호입니다. 점수 2점 배정되어 있고요. 야간보호가 사악하게 변했죠? 그죠? 공생이 2번만 하시면 되죠. 공동생활은. 시설은 3번 점검해야 됩니다. 2025년부터는. 2022년부터 준비해야죠, 이거? 예? 전산이, 예? 맞죠? 준비해야죠. 2022년부터잖아요, 얘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22년부터. 예? 예? 22년부터 야간 점검이 있어야 돼요. 단지 25년부터는 원래는 한 번 이상만 해도 되는 걸 25년부터는 이제는 공생을 제외하고는 3번을 해야 돼요. 공생은 2번만 해도 되는 겁니다. 3번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야 어차피 뭐 동그라미 체크하는 거잖아요. 전산 쓰신 기관들 체크하고 있을 거고 일반도 그냥 체크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인계인수죠. 인계인수 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죠? 아니에요. 지금 하면 되니까 우리가 인계인수 할 때 여기서 질문이 들어왔어요. 모든 수급자에 대해서 인계인수를 해야 되나요? 특이사항 있는 분만 할까요? 네, 다 알고 가신 거예요. 돌아가시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고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급자 다 적어야 돼. 한 명만 해야 돼. 네, 그런 부분. 그리고 만약에 정말 특이사항이 없으면 특이사항 없음 이렇게라도 적으세요. 공란은 안 쓴 거예요. 없으면 썼지만 내용이 없는 건데 없다고 점 찍어 놓으면 그거는 안 쓴 거예요. 평가관은 그렇게 바라봅니다. 점 찍으시면 안 돼요. 야간보호는 뭐 어렵진 않으시잖아요. 동글동글 우리 저기 뭐야 야간점검일지 야간부 지침 있고요. 여기처럼 그냥 양호 그리고 이거는 제가 평가 때만 되면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말은 그냥 듣고 흘려주세요. 평가 때 우리 평가관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FM대로 있는 그대로 준비해 주시면 평가 점수가 잘 나옵니다 라고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17년 하면서 아직 못 봤어요. 자, 인계인수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FM대로 막 다 적었어요. 그때 뭐 긴말자 어르신이 배회한다 뭐부터 다 적었어요. 그럼 평가관은 뭘 확인할까요? 조치 기록을 다 확인합니다. 조치 기록을. 자, 근데 우리 연구사가 깜빡하고 다 안 적었어. 이걸 그냥 다 없음으로 적어놨어요. 그럼 평가관 뭐라 할까요? 어머, 어르신들이 별 그렇게
배회하는 분이 없으신데요? 그럼 우리 원장님이 순간 순발력으로 예, 저희는 뭐 이렇게 배회하시는 그런 치매는 없습니다. 그러면 넘어갑니다. 충족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항상 간호든 요양이든 기록을 적으실 때 내가 조치할 수 있는지를 알고 적으세요. 무턱대고 적어 놓으시면 조치 기록을 못 꺼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예전에 우리 지금은 아닌데 우리 욕창에 적혔는데 예전에는 욕창 환자분들 큰 시설들은 다 입원시켰어요. 욕창 점수 받으려고. 그 이제 여기서 욕창 있는 분이 눈에 안 보이니까 욕창 없다 그러면 평가를 밀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정도까지 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매뉴얼에 적혀 있더라고요. 이거 그렇게 하면은 감점 준다라고 이제 걸렸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적으실 때도 그렇게 좀 조심히 적으시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간호 파트에서 적어요. 어르신에 대해서 욕창인 것 같아요. 거기다 욕창 적어놓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매일 욕창 점검해야죠. 일주일에 한번 욕창 기록 적어야 되죠. 욕창 발생률 완치율에서 감점 맞죠? 지금은 발생률이 아니라 완치율이죠? 감점 맞죠? 근데 나 이거 습진 같았는데 하고 안 적어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분이 욕창 발생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점수는 그냥 인정되고 뒤에 것까지 인정돼요. 우스갯소리 이거 하고 10분 쉬겠습니다. 욕창과 습진의 차이는 뭐예요? 의료적인 거 말고 의료적인 것도 좋습니다. 욕창과 습진의 차이. 제 기준은 병원에 가면 욕창이고요. 기관에서 내부 치료하면 습진이에요. 습진이 이제 경과가 더 심해 욕창으로 가잖아요. 그럼 어쨌든 습진은 맞잖아요. 그럼 간호사님들이 치료합니까? 안 합니까? 완치되면 습진 상태로 완치가 된 거잖아요. 근데 내가 간호사님 막 하다가 사태가 도저히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이제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원 기록이든 동반하면 욕창이 그때 발생된 거예요. 우리가 애초에 개인별 장기용 계획서나 갖고 들어올 때 이분이 욕창을 갖고 들어온 건 공단에서 알아요. 근데 기관 내부에서 만약에 그 기록을 만약에 없다면 공단에서는 알 길이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아예 기록을 안 할 수 없으니까 뭐 습진 형태로 적어 놓으면 이게 소위 10년 전 뭐 소위 말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평가 욕창에서 다 벗어났었어요. 예. 근데 웃긴 건 지금도 이게 통해요. 왜냐하면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린 건 너무 FM도 적는 게 맞는데 우리가 조치한 거 위주로 좀 적는 게 간호사님이나 요양사님이 기록지가 적어지실 거예요. 아니면 기록지 계속 늘어납니다. 자, 지금 이제 3시 5분인데 하나만 더 할게요. 아직 5분밖에 안 됐으니까.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욕창 점수가 12점과 13점의 차이를 이따 질문 드릴 거예요. 욕창 브랜드 스케일 하잖아요. 12점 나온 분과 13분 나온 분의 차이는 뭡니까? 12점 나온 사람은 체위 변경을 해야 돼요. 13점인 사람은요? 체위 변경을 안 해야 돼요. 와우. 이 정도면 눈치채시죠? 그러나 어르신이 12점과 13점의 어르신 신체 상태는 어떤 큰 차이가 있을까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웃으면서 2자를 살포시 3으로 돌리면 체위 변경을 안 해도 됩니다. 그 어르신 갑자기. 그러니까 좀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자, 정보 계십니다. 점수 1점 매정돼 있고요. 이 항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게시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 1번은 기관 내부에 게시해야 되는 거고요. 기준 2번은 우리 롱텀에 게시하는 거예요. 기준 1번은 뭐 다른 건 다 하는데 주의사항이 운영규정의 개요죠. 운영규정의 개요와 운영규정은 같은 건가요? 뭐가 다르죠? 운영규정을 요약하는 게 운영규정의 개요예요. 근데 운영규정을 그대로 게시하시면 그냥 감점시켜요. 네. 서식은 넣어드렸으니까 기간에 맞게끔 입력하세요. 평가 기준 2번은 근데 기준 1번 같은 경우는 각 층마다 게시하셔야 됩니다. 예? 아까 기준 1번에 그리고 신체 기능 프로그램도 월간 계획서 부착해야 돼요. 신설됐잖아요. 신체 기능이. 프로그램 계획은 우리가 게시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신체인지 여가 게시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다 게시되어 있으시잖아요. 왜 얼굴 표정이 나 그런 거 처음 봐 하는 얼굴이시니까 결국 제가 서식을 열게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 기간 맞게끔 넣으시라고요. 자, 기준 2번은 우리 롱텀에 입력하는 거예요. 전산에. 그럼 여기 보시면 뭐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다 해놓으셨죠? 주의하셔야 될 게 장기요양 급여 이용료에 관한 사항이에요.
이거 뭐 등록해야 돼요? 저거 평가관이 100이면 100 다 확인합니다. 저거 뭘 등록해야 돼요? 우리 등록은 어디다 해야 돼요? 롱텀에 아까 교통난, 주차난 옆에 보면 공지사항 또는 자유 게시판이 있어요. 자유나 공지사항에 글을 하나 쓰는 거예요. 우리 카페 글 쓰듯이. 제목은 2025년 장기요양 급여 비용에 관한 사항. 제목 적고 내용은 우리 기간 25년도 장기요양 급여 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세요. 첨부 파일은 뭘 첨부하면 돼요? 파일을 첨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 내용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갖고 있는 서류예요. 표준약관입니다. 우리 표준약관이 뭐죠? 어르신과 하는 계약서, 수급자 계약서를 표준약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온 거잖아요. 표준약관. 용어도 아셔야 돼요. 용어도. 그래서 요거를 제목을, 파일 제목을 한글 파일로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제목을 장기요양 급여, 여기 보이신 거 장기요양 급여 비용에 관한 사항으로 바꾸시라 이거예요. 바꾸면 이거 소위 말해서 표준약관이에요. 보시면 표준약관입니다. 공정거래에서 나온 거. 근데 이거 하실 때 반드시 여기 보면 이 안에는 계약 목적, 계약 기간, 원리용의 납부 이거는 표준약관에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표준약관에 얘가 없더라고요. 신현수의 권리미 규정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따로 추가해 넣으셔요. 얘는 어디 있어요? 운영규정이 있잖아요. 운영규정이 있는 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 및 요건 이것도 없다면 얘는 어디 있어요 또? 운영규정이 있잖아요. 얘도 운영규정 필수 항목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표준약관을 등록해 주시면 돼요. 요건 1월 달에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내가 깜빡하고 안 했어도 좋은 평가관은 자기 나갈 때까지 빨리 등록하라 그래요. 그런데 내가 뭘 등록할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되도록이면 오늘 이제 교육 들으셨으니까 내일까지는 등록하셔야 한 번만 등록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정보 게시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이제 다음 시간이 마지막 쉬는 시간이에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번만 쉬고 끝까지 갑니다. 자, 이제 노인인권보험입니다. 19번이고요. 점수 3점 배정되어 있습니다. 자, 노인인권 보시면 제가 아까 어르신 개인 사물함에 3가지 넣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노인인권 보호인 게 뭐냐면 기준 1번이 바뀌어서 그래요. 입소 시 노인인권 보호 지침을 모든 수급자에게 제공하며 노인학대 신고 예방에 관한 정보를 게시 및 수록한다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또 저 기준으로 가면은 입소시가 파란색이니까 그죠? 입소시가 파란색이니까 이제 평가 그 다음 달 그러니까 2025년부터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럼 또 신규 수급자부터냐 이거예요. 매뉴얼상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저는 약간 보수적으로 가나요. 이 부분은. 예?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저는 바라보니까 다 넣으라고 말씀드려요. 아까처럼 보호자 없는 수급자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죠? 그렇죠. 개인 사물함을 그래서 넣으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준 2번은 뭐 노인인권 학대 예방에 대한 활동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직원에게 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을 분기별이랑 해야 돼요.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모든 직원의 의미는 뭔가요? 모든 직원의 의미는? 전 직원. 직원의 의미는 월급 받는 사람. 공단의 평가에서 바라볼 때 직원이라 한다면 급여를 받은 사람을 직원으로 봐요. 그럼 저기 아까 모든 직원이라고 나왔죠. 그럼 이틀 일하고 그만둔 사람은요? 예? 직원에 포함이 되죠. 작년 재가 기간 때 이걸로 감점들 많이 맞았어요. 설마 일주일이라고 그만뒀는데 확인하더라고요. 재가 기간이랑 여기랑 달라요. 그건 저도 아는데요. 비슷한 평가 항목은 거의 비슷하게 가요. 이거 똑같이 있어요. 주간이나 방문해도. 예. 네, 맞아요. 그 기준이 연일에도 그럼 똑같잖아요. 예. 연일에도 마찬가지잖아요.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 그럼 연은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연 12월 29일날 아마 교육한다고 그럴걸요? 그잖아요. 그럼 아무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가관들이 역으로 그러고 들고 들어온 거예요. 예.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심하라고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저희 거래처에게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오늘 일하고 오늘 그만두신 분 있잖아요. 오늘 그분만 교육한 걸 보고서 만들려고 그래요. 오늘만 그냥 저녁에 교육까지 했다고 그만뒀다는 식으로
평가에서는.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평가교육을 저뿐만 아니라 공단교육 받으시고 여러 협회 이제 교육을 많이 받으시면 저랑 말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른데 저는 저희 거래처 기준 최악의 기간 기준으로만 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을 말씀드린 거고요. 노인인권 보고서를 만들 때 보고서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안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만 똑같으면 교육보고서는 날짜만 바꿔도 뭐라 안 해요. 이 내용이 필수 항목이면 필수 항목을 분기에 한 번씩 교육하게 돼 있잖아요. 기관에 가보면 이 보고서를 또 분기마다 똑같으면 안 된다고 바꿔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이 가시되 날짜만. 그리고 교육 시간은 몇 분으로 해야 돼요? 30분, 40분, 50분, 60분?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시라고요. 네? 그래서 적정 30분으로 둔 겁니다. 저는. 그 다음에 노인인권보호 이렇게 교육보고서 보여드린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참석자 서명으로 나오죠. 이거는 그럼 직원 사인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네? 여기에 서명이 없으면 그건 이름만 넣어도 돼요. 근데 매뉴얼에 가로 열고 서명이 써 있으면 무조건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인은 질문. 홍길동이면 정자로 이름 쓴다. 2번. 내가 밥 먹고 신용카드 쓰시 날려 쓴다. 정자로 쓰라고 한 기준 좀 내놔보세요. 급여정 기록지를 제외하고는. 어차피 우리가 워드로 누구 참가했다 이름을 다 출력했잖아요. 그죠? 그 옆에 카드 사인해도 된다고요. 이걸 왜 얘기 드리냐면 또 야 우리 22, 23, 24년 교육 안 한 건데 어떡하냐. 그분 나갔는데 사인 어떻게 따라해 글자를. 이 고민하실까 봐. 우리 그래서 평가 때 가면 테이블 위에 볼펜이 한 20개씩 있지 않으세요? 네? 안 오시는 분들은 아직 모르시나 보다. 평가 때 되면 끝날 때쯤 보면 내 테이블에 뭔가 볼펜이 한 20개 종류별로 올라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인을 정자로 하라는 거는 누군지를 못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워드로 출력하는 거예요. 워드로 아까처럼 긴 말자 해놓고 옆에 사인만 하면 돼요. 급여지급 기록지도 왜 정자로 하라고 했냐면 누구가 썼는지 못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름 석자를 쓰면 사인한 걸로 대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노인인권 말씀드렸고 신체 구속은 우리 일괄적으로 받으시면 안 되죠. 신체 구속은 그러면 사이드 난간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휠체어는? 그러면 신체 구속 동의서 받을 때 그냥 일괄로 받아요? 사유를 적어줘야겠죠. 사유 적고들 계세요? 목소리가 아까보다 확 줄었다. 네? 사유 적었어요 했더니. 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신체 구속 동의서가 있으면 이렇게 특이사항에다가도 이분이 왜 신체 구속했는지 개인 사유를 적어주라고요. 개인 사유를. 네? 그러니까 이분이 침대 난간으로 인해서 뭐 신체 구속을 하는지 아니면 이 어르신이 치매가 심해가지고 오른쪽에 상처가 났는데 자꾸 벌레가 기어다닌다고 하면서 막 짖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여기 압박분대를 했다. 그래서 신체 구속을 진행했다. 이렇게 그 사유를 적어야 된다고요. 일괄적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생애 말기 돌봄하고 쉬겠습니다. 점수 2점 배정되어 있고요. 완벽한 신설 항목입니다. 임종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급여 제공 직원을 대상으로 임종돌봄 교육을 연일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교육을 진행해야 됩니다. 교육 일자, 교육 일시라고 적혀 있으면 뭐까지 해야 돼요? 시간까지 해야 됩니다. 또 가서 한바탕 해야겠네요. 왜 이래 또. 그냥 지금 쉬고 10분 쉬고 이걸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10분 쉬고 다시 또